이 도함수 활용 2에는 지난번에 한번 저기 미분 활용 시작하기 전에 딱 제목 정리를 한번 해본 적이 있을 거야. 기억을 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일단 극대극소까지가 완성이 되면 그 아들들이 많다. 최대 최소 첫째 아들, 그 다음에 방정식 활용이 둘째 아들, 속도거리가 셋째 아들. 그럼 부등식 활용은 누구 아들? 최대 최소의 아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진행했었는데, 그 순서 중에 이제 오늘 최대 최소부터 차례대로, 내용은 뭐 별로 얘기할 게 없습니다. 그래프를 그리고 난 후 가장 높은 곳, 낮은 곳 찾기니까 그걸 한번 연달아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최대값, 최소값은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세요. 이건 뭐 필기를 할 것까지는 없는데, 그림을 그린 후에 뭐 제일 높은 데 낮은 데가 눈에 보이면 제일 쉽겠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본다면 요 정도 개념이야. 닫힌 구간 AB에서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죠. 여기에서 최대값이나 최소값을 찾는다 라고 나오면, 기본적으로 최대값은 양쪽 끝에 있는 이 함수값 하고 극대값들 중 가장 큰 거. 이유는 극대랑 극소가 있으면 항상 크기는 이미 극대가 더 큰 값인 게 주어져 있죠. 기본적으로 극대가 있고 극소가 있다면 이 값 차이는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최대값은 양쪽 끝에 있는 함수값하고 극대값들 중에 제일 큰 게 최대 개념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최소값은 양쪽 끝 함수값과 극소값들 중에서 제일 작은 거. 극소값들 여러 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림 중에 양쪽 끝에 있는 함수값 위치 중요합니다. 그리고 극대냐 극소냐를 비교해서 최대 최소를 찾아야 되는 이런 문제라고 보면 돼요. 이건 한 2문제 정도 풀면서 개념 잡을 테니까. 어휴, 왜 이렇게 많아? 활용까지 생각하면 엄청 많네요. 유형 2개나 차지하고 있네. 그러면 최대 최소 문제 중에 2개를 하고 활용 문제 중에서도 2개를 한번 켰어요. 땡큐. 이것도 까져 있습니다. 이제 신경 쓰고 있어. 잘 눌러야 돼. 자, 그러면 뭐 일반적으로 그냥 대입해서 하고 할 수 있는 것들은 괜찮으니까 275번을 먼저 보시죠. 275번은 거기에 역시 F가 아니라 F'의 그림이 나와 있어. 뭐 그림을 다 그리기 힘들지만 대충 그리면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됐다가 뭐 이렇게 됐대요.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여기가 1, 2,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F'이야. 그러면 F' 그림은 F'이 제로가 되는 자리를 일단 찾으시고 부호를 표시해주면, 그래서 여기는 계속 감소하기만 하고 극대극소가 되는 자리는 아닌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극소 자리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자리가 극대가 되는 자리까지는 이제 판별이 돼서 그래프 개형은 어느 정도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자, 여기에서 닫힌 구간 마이너스 3부터 4 사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그림을 봤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림을 봤을 때 최소값은 x가 a일 때이다. 그러면 이쪽부터 여기까지 그림을 그린다고 하면은 감소, 또 감소 1까지, 그 다음에 1부터 4까지는 증가, 그 다음에 감소인데 여기 4니까 이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3, 여기가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여기가, 자, 그럼 이 그림만 놓고 봤을 때 최소값은 어디서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x가 1일 때, 그죠? 자, 그러니까 이제 어느 위치인가를 이제 판단하는 거는 그림 개형으로
판단 다 가능하고요. 이제 실제 값으로 한번 해보죠. 별표 3개짜리로 할까요? 어느 걸로 할까? 세미나 하나만 좀 골라줄래? 저 뒤에까지 282번까지 포함해서 281번으로 할까요? 네. 지금 fx가 x 세제곱 더하기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유형은 나눠져 있자면 다 그냥 연결돼 있다고 보시고, 지금 도함수의 그림이 나와 있어. f 프라임의 그림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f 프라임 2차 함수죠. 그리고 여기가 0, 그 다음에 여기가 2. 그럼 대칭축 위치를 굳이 1이라고 표시 안 해줘도 알 수 있지만,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힌트, 극소값이 5입니다 그랬는데, 일단 극소 자리는 f 프라임 그림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썼을 때 요 자리 x가 2인 자리가 극소가 되는 자리가 맞죠. 이때 그러면 극소에 해당되는 값이 5다. 그걸로 힌트를 몇 개 얻는 거냐? 2개 얻는 거야. x가 얼마일 때 극대값 얼마, 또는 x가 얼마일 때 극소값 얼마라는 그 말 자체는 힌트가 2개짜리라는 걸 잊으면 안 돼요. 지금 여기서는 x가 2인 자리에서 극소예요 라고 얘기를 해주고, 극소값 5예요 라고 얘기를 해줬다는 건 이미 힌트가 2개를 준 건데, 그 힌트는 어떻게 되는 거냐? 일단 2에서 5라는 값을 가지니까 f2가 5라는 힌트 하나와, 극대극소가 되는 자리는 프라임이 제로가 되는 자리니까 f 프라임 2가 0입니다 라고 하는 힌트를 2개를 주고 있는 거다. 그렇죠? 자, 이제 그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러면 이 f 프라임 x라는 식이 최고차 함계수가 1인 3차니까 미분했을 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얘가 최고차 함계수는 3인 거고, 프라임이 제로가 되는 자리, 이게 사실은 극대 자리니까요. 0인 곳과 2인 곳이니까 아까처럼 이렇게 식을 쓸 수가 있죠. 이렇게 식을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3x제곱 빼기 6x 이런 식이라고. 그럼 이걸로 fx가 어떻게 돼 있을까 생각하면, 뭐를 미분했을 때 3x제곱이 될까 생각해보면 x 세제곱, 뭐를 미분했을 때 6x가 될까, 즉 2가 앞으로 나와서 6이 생긴 거니까 3만 있었겠죠. 그 다음에 상수항은 몰라요.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미 a 자체가 0인 거는 뭐 드러난 상태입니다. b 값도 그렇고. 그러면 이제 f'2가 제로인 건 여기서 이제 썼으니까 요거만 쓸게요. f2가 5가 된다. 이렇게. 그럼 2 집어넣으니까 8 마이너스 12 더하기 c, 얘가 5가 되니까 c의 값이 9가 되죠. 그래서 fx가 정해졌고요. 그럼 다 구한 거고, 이제 내가 알고 싶은 건 뭐 구하는 거야? 최대값하고 이제 최소값 구하기인데, 그러면 이 그림이 어떻게 생겼다고 이제 그림을 그리면 되냐면, 극대가 0이고 극소가 2니까 이렇게 생긴 그림이 되는 거죠. 내가 이제 증가표를 안 그리기 시작하는 거야. 여기가 0인 거고 여기가 2인 거죠. 근데 x가 2인 곳에 극값을 간다는데, 실제로 내가 알고 있는 최대 최소의 범위는 구간이 마이너스 2부터 3이야. 여기 마이너스 2인 거고요. 여기가 3인 거죠. 그러면 최대값을 찾으려면 요 값하고 요 값하고 극대값 비교해서 찾는다, 그런 의미를 써준 거고, 그럼 여기 마이너스 2일 때 값을 쓰세요.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얼마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8에 마이너스 12 플러스 9니까 마이너스 11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3인 자리의 함수값은 어떻게 되나요? 3일 때는 27 빼기 27 더하기 9니까 여기가 9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f0가 9가 되니까 실제로 똑같은 높이니까 여기가 9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극소 자리가 아까 5가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여기는 조금 더 가서 되겠네. 여기가 5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11이 아까 구간의 끝쪽 값이니까 여기죠. 마이너스 얼마? 2. 여기가 이제 그럼 요 그림 중에서 이제 최대값 찾으라고 하면 당연히 최대값 찾으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9라고 쓰면 되는 거고 최소값 찾으라고 하면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11이죠. 여기 이제 최소값이 되는 거고. 자, 그래서 이제 힌트로 fx를 찾는 건 아까 했던 얘기인데 사실은 문제 대부분이었고요. 그래프 개형이 이제 이렇게 3차 함수 그래프를 알게 되니까 최대 최소는 금방 구할 수 있습니다. 양쪽 함수값과 극소값 비교해도 얘가 최소기 때문에 얘를 쓴 거고 극대값하고 최대값이 지금 같은 자리에 있죠. 그래서 9가 최대값. 그럼 이제 합을 쓰게 되면 마이너스 2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지. 자, 지금 여기에서 그냥 참고로 한번 얘기하면 이거는 뭐 지금 얘기할 건 아니고 이제 3학년이 되거나 했을 때 모의고사 문제 풀 때는 여기 높이가 9인 걸 만약에 알면 요거랑 똑같은 높이를 가지게 되는 이 자리가 3인 거는 3학년들이 알고 시작합니다. 3차 함수 그림의 특징에 해당되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 이제 변곡점이라는 게 이렇게 있어. 그럼 아예 그냥 그림 한번 그려놓을 테니까 그냥 참고로 하세요. 기억 안 해도 돼. 이렇게 3차 함수가 그림이 있어.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우리가 보통 말하는 점대칭 위치 여기 하고 극대 자리하고 극소 자리 뿐만 아니라 이렇게 잘라볼게요. 극소 자리도 잘라보고 이렇게 자르게 되면 요 간격이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변곡점 기준으로 수평으로 그으면 점대칭이니까 여기 극대까지의 요 폭이랑 극소까지의 요 폭도 동일하겠죠. 그래서 3차 함수는 여기 변곡점 기준으로 극대 극소 위치까지 해서 이렇게 박스가 딱 채워져. 이 박스가 그냥 3차 함수 그림의 대부분의 특징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 자리, 이 자리, 이 자리가 같은 자리라서 여기서도 아까 변곡점이 극대하고 극소 중간에 있는 자리니까 여기가 1이 된다고 생각하면 여기는 안 봐도 그냥 3인 건 알아요. 그러니까 3이라고 했을 때 대입해서 계산 안 해도 9인 건 알고 시작하는 거랑 똑같죠. 그래서 어쨌든 3차 함수는 점대칭 구조이고 이렇게 박스 안에 항상 채워지는 구조로 돼 있어서 8개 직사각형 안에 딱 들어가는 모양이 항상 성립합니다. 몰라도 관계없어요. 자, 그럼 이제 최대 최소 문제는 그냥 이렇게 풀면 되겠다라는 건 아는데 이제 문제는 뭐야? 그 최대 최소 문제의 활용이라는 게 함수식을 만들어내고 그걸 해석하는 얘기니까 그 식을 만드는 과정이 하나 더 추가되어 있어서 이 중에 시험 문제 많이 나왔던 그림들로 생각하면 뭐 285, 286, 287, 288 네 문제 다 교과서에 있는 종류이면서 출제율이 나쁘지 않은 문제예요. 그래서 이 중에서 두 개를 간단히 해볼게. 자, 그러면 재현아 여기 네 문제 중에 하나 찍어라 그냥. 76쪽이요? 283부터 288까지가 활용 문제야. 하나만 찍으라고. 286번이요. 286번으로 하겠습니다. 286번. 자, 지금 여기에 그림이 하나 있는데 이것도 한번 같이 잠깐 보세요. y는 x에 x-6의 제곱. 그러니까 그림을 보고 이 식을 보지 말고 앞으로 여러분들은 이 식을 보고 그림 그려봐 했을 때 금방 그려낼 수 있으면 된다. 자, 이게 0이 되는 자리는 x가 0인 자리와 x가 6인 자리 두 군데이고요. 최고차 함계수가 양수인 3차 함수니까 이렇게 생겼을 거야. 그런데
6이라는 자리가 완전 제곱식으로 되어 있는 건 축과 접한다의 그림이다. 그러면 결국은 0은 한 번만 통과하는 거고 6인 자리는 접하는 그림이니까 여기 그림을 안 봤어도 여러분들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려놓고 문제를 시작하는 거예요 원래. 자 이제 이 그림이고요. 그리고 나서 O와 A 사이에 그 곡선에 한 점 P가 있어서 요 점이 이제 P가 됩니다. P가 되고 살이 되고. 자, 이 P점이 있을 때에 X축에다 수선의 발을 내렸어요. H 이렇게. 그 다음 이 삼각형 POH 넓이의 최대값은 그러면 삼각형 넓이니까 밑변 길이랑 높이만 구하면 되니까 여기 원점이라면 이 H점의 X좌표가 가로 길이가 될 테니까 X좌표를 T로 잡어 이렇게. 그럼 P점은 당연히 T, 요 T의 T-6의 제곱 요렇게 점이 잡히겠죠. 그러면 이 함수의 삼각형의 넓이를 FT라고 잡아주면 2분의 1에 밑변 길이 곱하기 높이 해서 요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t가 사실은 어디 있다고 보면 되는 거야? t가 0부터 6 사이에 있다는 것도 확인이 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이걸 미분해서 그래프 개형을 그릴 텐데 역시 조금 더 배운 사람들은 아까 말했지만 제곱식이라는 건 축과 접하는 그림이니까 4차 함수니까 내려가면서부터 시작할 거고 0인 점에서도 접하고 6인 점에서도 접하니까 이렇게 될 거다라는 그림을 알고 있으면 이제 더욱 좋죠. 몰라도 뭐 그려서 나오겠지만 이 정도 그림이라면 이렇게 6. 그러면 0과 6 사이니까 여기 부분을 봤을 때 0과 6 사이니까 여기 부분을 봤을 때 어디가 최대가 될 거냐면 여기가 최대가 될 텐데요. 결국 양쪽이 똑같은 대칭형 그림이라면 이 위치도 여기가 대칭으로 3이 되어서 이 자리가 3이 되는 걸 알게 될 거야. 그러니까 이 문제는 벌써 조금 한번 공부한 친구들은 여기에서의 최대값을 찾으라고 할 때 이 식 그림이 이렇게 되니까 최대값이 여기니까 그냥 3 대입하고 하면 바로 답이에요. 2분의 1에 3 이렇게 되니까 2분의 81 이게 그냥 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답은 나와 있는데 이제 우리가 만약에 처음 초보니까 이걸 한다고 하면 실제로는 요식을 2분의 1에 t의 4제곱 마이너스 12t 세제곱 플러스 36t제곱 이렇게 놓고 이걸 이제 미분해서 쓰겠죠. 그러면 여기 t 4제곱이다. 그럼 미분하게 되면 4t 세제곱 마이너스 36t제곱 플러스 72t 이렇게 되나요? 그럼 4t를 묶어내면 2t에 t 제곱 마이너스 4를 묶어냈으니까 9t 4를 묶어냈으니까 플러스 4, 4, 8, 32 이렇게 되나요? 그래서 여기가 2의 t에 t 마이너스 3 t 마이너스 6 이렇게 돼서 f 프라임이 제로가 되는지 찾아봤더니 0과 3과 6이 되니까 0과 3과 6이 극대극소가 되는 위치라는 걸 찾은 거죠. 그래놓고 범위가 그래프를 다 그리는 게 아니고 어차피 0과 6 사이니까 이렇게 그림이 그려진다는 걸 생각했다면 이제 3이 최대 위치가 되겠구나. 3 대입해서 풀자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이제 미분 안 해도 이 그림 개형을 알 정도로 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자, 됐습니다. 하나를 더 하죠. 그러면 저기 원저도 하나 선택해 줄래요? 87번 한번 할까요? 자, 어느
어느 공장에서 제품 A를 하루에 X개 생산한대. 그때의 생산 비용이죠. 비용이 fx예요. 그러니까 x가 변하면 비용도 변하는 거니까 fx야. 그렇게 되면 x 세제곱에 마이너스 60x 제곱 더하기 1200x 더하기 4점. 이게 생산 비용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러면 생산된 제품은 개당 1200원에 모두 판매한다. 그러면 이게 개당 1200원에 파니까 판매 금액은 1200X가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들어간 생산 비용은 요만큼이 되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익을 최대로 한다. 그러니까 이익이라는 건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 거야? 내가 물건 팔아서 얻은 돈에서 내가 들어간 비용을 제해야 그게 내 이익 아닌가? 그죠? 그러니까 하루에 3천만 원치 물건을 팔았는데 재료비가 4,500만 원이야. 손해인 거지. 이익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익이란 식을 GX라고 쓰게 되면 판매 금액 1200X 원에서 이 들어간 비용을 제해줘야 되니까 빼게 되는 거죠. 이만큼이 이익이에요. GX가. 그럼 다 된 거죠. 마이너스 X 세제곱에 60X 제곱. 여기 플러스 1200과 마이너스 1200은 지워졌고 마이너스 4000. X는 양수겠죠? X개를 생산하는데 마이너스 3개를 생산하지는 않을 테니까. 자, 그리고 X는 자연수 형태일 거고. 그죠? 그러면 요 그림이 기본적으로 요걸로 봤을 때 내려가는 그림부터 시작인 거예요. 그지? G'X가 마이너스 3X 제곱에 더하기 120X 이렇게 된다면 마이너스 3하고 X를 묶어주면 X 빼기 40 이렇게 되어서 극대와 극소 위치가 0과 40인 위치야. 그럼 결국은 이 그림 개형이 내려가는 그림이니까 이렇게 생겼다고 보면 여기가 0이 되고 여기가 40이 되어서 0보다 큰 그림을 그리게 되면 이 그림인 거죠. 그럼 최대 위치는 이미 결정이 됐죠? 극대이자 최대가 되는 거니까. 따라서 40개 생산하고 팔았을 때 따라서 이익의 최대값은 G40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게 돼요. 개수만이니까 40 바로 찾으시고 여기다 40 집어넣고 계산하는 건 무리가 있네요. 그죠? 그래서 40이 내가 생산해야 될 개수. 내가 만약에 사장님이거나 직원이라면 계산해가지고 선생님 사장님 40개만 팔아요. 그래야 이익이 최대예요. 그러면 신입사원이지만 바로 다음날 과장 승진. 그죠? 회사에 이익을 가져다 준 직원이 무대 받아야 되니까. 근데 또 사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과장이 그걸 가로채죠. 신입사원이 해왔는데도 자기가 한 것처럼 사장님한테 보고하는 거지. 어이 잘했어. 이러면서 또 부장되고. 자, 그래서 이제 실제로 그 최대 최소 활용 문제는 열심히 한번 또 정리해 보시고, 특히나 288번 그 그림 원뿔 안에 원기둥 내접되어 있을 때 기둥 부피가 최대가 되는 조건은 나중에 그냥 공식처럼 외워놔도 됩니다. 이 원기둥이가 밑면 반지름 6의 3분의 2만큼의 반지름을 갖는 원기둥일 때가 최대 부피예요. 밑면 반지름의 3분의 2.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밑에 원뿔 반지름이 6이니까 이 원기둥 반지름은 4로 만들면 됩니다. 그럼 높이도 계산될 거고 부피는 바로 생겨요. 나중에 시험 문제 내신 문제 풀 때는 서술형이 아닌 이상 그냥 그렇게 답 쓰시면 돼요. 시간 절약상. 지금은 그냥 풀어가고. 자, 이게 이제 최대 최소 문제. 그래프 개형을 안다면 지금 알게 모르게 다 그래프로 여기가 최대 최소를 판단하고 있는 거야. 자, 이제 방정식 활용 문제를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방정식 활용까지 아마 오늘 진행을 하려고 해요. 나머지 이제 뒤에 남은 부등식 속도가 속도 이거는 뭐 금방 끝나고요. 월요일날 끝나고 이제 거기 줄 테니까. 자, 방정식 활용 문제는 너무 당연한 건데
잘 생각해봐. 방정식의 답 fx는 0. 이 방정식의 답은 이 함수 그래프와 x축이 만나는, 같아지는, 즉 x축과 만나는 점, 거기가 방정식의 근이니까 내가 그래프를 그려낼 수 있다면 어디서 만나는지, 뭐 답을 못 쓰는 한이 있더라도 몇 개 만나는지 그런 정도는 다 판단할 수 있다는 거지. 결국 그래프의 개형과 x축과의 교점 관련한 문제. 그러니까 결국 그래프 문제. 활용이라고 방정식이라고 이름 붙였지만 똑같은 문제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가장 단순한 문제이자 핵심 문제죠. 289번. x의 세제곱 빼기 6x제곱 더하기 9x 빼기 a는 0 이라는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도록 해. 자, 이제 앞으로는 그러니까 x축과 만나는 점이 얼마야가 궁금한 게 아니고 x축과 만나는 곳이 몇 군데야가 더 중요한 표현인 거야. 이 그래프 개형을 가지고. 이걸 푸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나는 그 중에 한 가지 방법으로만 앞으로 계속 처리할 예정이고 여러분들은 두 가지 중에 어떤 걸 풀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두 가지를 하는 거냐? 방정식 문제지만 함수 그래프와 x축 사이의 관계 또는 함수 그래프와 또 다른 함수 그래프 사이의 교점의 x좌표 관계, 이게 방정식이라면 첫 번째는 이렇게 푸는 거야. 이 식을 그냥 fx라고 두는 거야. 그리고 나서 이 그림을 그려서 x축과의 교점을 찾겠다 하는 방식으로 처리를 하는 거고, 나는 두 번째 방법으로 이제 앞으로 풀 거야. 두 번째 방법은 여기 이제 미지수 때문에 여기는 함수값을 쓰더라도 이 미지수 값 때문에 그림 그리기가 나빠요. A를 얼마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그림을 그리겠어.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나는 요 미지수를 이항을 시켜서, 단 이항시키는 기준은 요 부호가 플러스가 되는 방향으로 이항시킬 겁니다. 그 만약에 여기가 플러스 A라고 돼 있었으면 나는 얘를 이항시킬 거예요. 여기 마이너스 A니까 이항시켜서 여기서는 x 세제곱 빼기 6x제곱 더하기 9x는 A 이렇게 써가지고 fx를 x 세제곱 빼기 6x제곱 더하기 9x로, 그 다음에 y는 A라는 직선을 그려서 이 두 그래프의 교점 개수가 3개가 되도록, 서로 다른 3개가 되도록 이렇게 나는 앞으로 풀 예정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 그림 그리는 게 어려운 일은 아니죠. 이제 미지수가 없기 때문에 함수값까지 다 정확하게 표시해가면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나는 요걸 선호해. 이렇게 푼다고 누가 뭐랄 사람 없어요. 자, 그럼 이제 얘를 가지고 서로 다른 세 실근을 한번 조사를 해볼 텐데, 그럼 f'x를 먼저 조사를 할게. 극대극소 위치를 찾는 거예요. 3x제곱 마이너스 12x 더하기 9가 되니까 3으로 묶어서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러면 여기가 요렇게 돼 있고 요렇게 돼 있고 요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가 1인 자리가 되는 거고 여기가 3인 자리가 되고 있어. 자, 그럼 1일 때 함수값이 얼마인지 먼저 살펴볼게요. x이 1 집어넣으면 4죠. 그 다음에 3 집어넣었을 때 극소 자리에 해당되는 이 값을 찾아볼게요. 3 집어넣으면 27,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54, 3 집어넣으면 27이니까 0 나오겠네요. 여기가 x축이네요. 접하는 그림이네. 자, 이제 그림이 그려져 있어. 자, 나는 이 그림에다가 사실 이거는 그릴 필요가 없어. 0이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되고요. 그러면 y는 a라는 수평 직선을 그어서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려면 이렇게 긋는 거죠. 이렇게. 즉 어디다 긋는 거야? 극대값보다는 작은 쪽으로, 극소값보다는 큰 쪽으로 a를 그리면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니까 실근이 서로 다른 세 실근,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따라서 a의 범위는 0보다 크고 4보다 작으면 돼. 요렇게 답을 쓰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그림 이걸로 푼 사람은 어떻게 답을 내게 되느냐? 결국
이것도 상수이기 때문에 미분해 버리면 얘랑 똑같은 식이 나와. 맞지? 그러면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는 거고요. 그럼 이렇게 되고 여기가 1, 여기가 3. 그래서 1 집어넣으면 4-a 이렇게 함수값이 생기는 거고 3 집어넣으면 0-a니까 -a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x축이 이렇게 지나가요. x축과의 관계니까 얘는 이렇게 지나가야 되니까 4-a는 0보다 큰 쪽에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a는 0보다 작은 쪽에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은 4-a가 양수고 -a가 음수고 요걸 풀면 그게 이제 이 범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a가 0보다 크다가 되고 여기는 a가 4보다 작다가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나는 그냥 이런 식으로 풀 거고 이렇게 풀어서 나중에 함수값을 미지수가 들어있지만 이렇게 표시해서 하나 쪽이 양수고 극대가 양수고 극소가 음수인 쪽으로 해결하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정리를 좀 하고 넘어갈게. 3차 함수가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갖는다. 3차 그러니까 fx는 0 3차라고 하세요. 요것이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갖는 경우라면 그림이 이게 x축이라는 경우에 이렇게 생겨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갖는 조건을 이렇게 정하기도 한다는 거지. 극대값하고 극소값을 곱했을 때 마이너스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고 풀어도 똑같은 내용. 똑같은 내용이에요. 똑같은 내용. 그러니까 만약에 최고차 함계수가 양수라면 이렇게 되어서 여기가 양이고 여기가 음이다가 되지만 최고차 함계수가 음수인 3차 그 식이라면 여기가 음이고 여기가 양이 되니까 음양은 서로 바뀔 수가 있죠. 그러니까 곱해서 음수가 된다. 그럼 하나가 양이고 하나가 음이다로 해결하면 되니까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중근 하나와 실근 하나 중근 한 개와 나머지 실근 한 개 이렇게 되면 이 중근이란 말이 아까 말했지만 축과 접하는 거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두 가지 그림이 있을 수 있죠. 하나는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는 게 있을 수 있고 하나는 이렇게 되어서 이렇게 되는 수도 있을 거예요. 어쨌든 그렇다면 이쪽은 극대값이 양수이고 극소값이 0이 되는 경우고 이런 그림이라면 극대값이 0이고 극소값이 음수가 되는 거니까 역시 두 개를 종합을 하게 되면 극대값하고 극소값을 곱했을 때 0이 되는 관계인 거죠. 자, 그러면 세 번째 실근 하나와 허근 두 개에 해당되는 3차 방정식의 해의 구조라면 함수에서는 허근은 안 보이죠. 그러니까 축과 만나지 않는 그림 개념이지. 그러니까 실근 한 개의 그 허근 두 개라는 그림은 뭐 이런 류의 그림이 되는 경우나 또는 이런 류의 최고차함계수 양수 기준으로 이런 류의 그림이면 여기가 실근인 거고 그 다음 근이 없는 거니까 허근이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림이라면 극대와 극소가 모두 양소 쪽에 있거나 또는 극대와 극소가 모두 음수 쪽에 있으니까 극대랑 극소랑 곱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양의 값을 갖겠지. 네, 그런 경우가 요 조건에 대한 힌트인 거지. 그러니까 좀 아까 풀었던 289번을 풀었을 때 얘가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갖는다 딱 나왔을 때 미분한 다음에 그럼 F'이 제로가 되는 자리가 1과 3이 나왔으니까 F1 곱하기 F3이 음수예요 라고 2차 부등식을 풀면 아까처럼 0보다 크고 4보다 작다가 딱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그 판단 기준이 된다는 거 보시면 됩니다.
요건 캡처를 해놓을 테니까 꼭 정리해둬. 중요해. 오케이. 근데 선생님은 풀 때 이 내용을 알고 있지만 그래프로 그려서 어떤 위치 관계에 있는지를 그려서, 왜냐면 그래프 위주로 나는 설명을 지금 계속 하려고 하는 거니까 이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래프 갖고 하는 것도 계속 할게요. 자, 이번에는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묻는 문제가 이제 시험에 출제돼.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갖는다라는 문제를 내기도 하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세 개 중에 두 개는 양수가 하나는 음수야. 이렇게 문제를 냅니다. 두 개는 음수고 뭐 하나는 양수야. 그럼 서로 다른 세실근인데 음의 근이 두 개, 뭐 양의 근이 하나. 뭐 이런 식으로 문제를 줄 때는 어떤 기준을 갖고 푸는 게 좋을지 소개를 해줄게. 근의 부호까지 판단하는 문제의 핵심 얘기를 해줄게요. 예를 들면은 293번인 거죠. 293번을 보고 얘기를 해볼게요. 자, 방정식이 하나 있는데 2x 세제곱 더하기 빼기 3x 제곱 그다음 빼기 12x 플러스 k는요. 요게 한 개의 양수근하고 그 다음에 서로 다른 두 개의 음수. 근데 전체적으로는 서로 다른 세실근은 맞는 거지. 그럼 아까 말했지만 서로 다른 세실근이라면 이렇게 돼 있을 때 극소보다는 크고 극대보다는 작은 위치에 요 미지수가 들어가면 서로 다른 세실근은 맞는 거야. 근데 부호까지 생각하려면 이런 얘기죠. 그래서 미리 그냥 결론을 미리 내주면 부호까지 판단하려면 극대와 극소 사이에 있다는 건 당연히 맞는데 그 중에 꼭 y절편을 표시하면서 문제를 푸는 거예요. 요 y절편이 기준선이 또 되기 때문에 실제로 한번 문제를 해보면 이제 그냥 당연히 알 거야. 아유, 여기는 플러스 k로 돼 있네. 그럼 나는 저쪽에 함수식을 그냥 아예 이항시킬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2x 세제곱 더하기 3x 제곱 플러스 12x가 k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놈을 fx라고 생각하고 요 놈을 y는 k라고 놓고 두 개 그래프의 교점 위치가 이렇게 되도록 한번 해볼게. 자, 그럼 fx를 먼저 그림을 그릴게요. f'x는 마이너스 6x 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12가 되어서 마이너스 6으로 묶으면 이렇게 되겠지. 그렇게 되면 x 마이너스 2에 x 플러스 1 이렇게 되어서 x가 마이너스 1인 점과 x가 2인 점이 극대극소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요 그림을 이제 그릴 건데 이렇게 부호까지 나와 있을 때는 y절편도 꼭 체크를 하라. 이 얘기가 뭐냐면 일단 여기가 보니까 상수항이 없으니까 y절편은 이미 0이에요. 0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그럼 여기 만약에 플러스 4 더하기 k 이렇게 썼으면 이항하면서 마이너스 4라는 상수항이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야. 항상. 그러니까 요거만 상수가 아니라 이런 숫자도 또 들어있을 수 있어. 그래도 k만 남겨두고 이동하는 거야. 그럼 여기가 이제 y절편 되는 걸 체크해 놓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인 곳이 극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2인 곳이 극소가 되는 거지. 그러면 마이너스 1일 때 함수값은 마이너스 1인 자리 함수값은 플러스 2 플러스 3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7자리입니다. 대충 요 정도 되겠죠. 여기이고요. 그 다음에 2일 때는 8이 16 플러스 12 플러스 24가 되니까 20 아유 엄청 크네요. 20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래프가 최고점 계수가 음수인 3차 함수니까 요렇게 지나가서 원점을 지나서 극대 자리까지 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이런 그림이란 말이야. 자, 그러면 그냥 단순하게 서로 다른 세실근이라고 문제가 나왔다면 이 y는 k라는 직선을 마이너스 7보다 크고 20보다 작다 범위에 그려지면 되는데
이제 중요한 건 부호까지 나와 있으니까 근이 음수 쪽에 두 개의 근이고 양수 쪽에 두 개의 근이려면 이 y절편 위치, 그러니까 이 사이 중에서 이 y절편 기준으로 밑이냐 위가 달라지는 거야. 이 y절편보다 밑으로 극소와 극대 사이이긴 한데 요거 밑으로 이 y는 k가 주어진다면 만나는 곳이 음수 쪽에 두 개, 양수 쪽이 하나 이렇게 생겨서 이 조건에 해당되는 그림 맞는 거죠. 그러니까 k의 범위는 답은 마이너스 7보다 크고 y절편보다 작다 이렇게 적으면 이제 이게 문제 답 끝났고, 똑같은 문제에서 얘가 두 개의 서로 다른 양수근과 하나의 음근을 갖는다 그러면 이 y절편 기준으로 위쪽으로 선이 그어져야 된다는 게 니네가 보일 거야. 그래야 양수 쪽에서 두 군데 만나고 음수 쪽에서 한 군데 만나게 되니까. 그래서 이 얘기는 왜 표시를 한 거냐면 극대와 서로 다른 세실근이라면 당연히 극소와 극대 사이에 있으면 되는데 이 부호가 결정되는 게 y절편 기준을 잘라서 위아래가 그게 달라진다고. 그러니까 요거를 표시해가면서 y절편을 꼭 표시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데 만약에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도 이 y절편 표시해놓고 요거 위인지 아래인지가 달라지니까 꼭 하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게 방정식 활용해서 부호까지 포함할 때 문제가 됩니다. 시간이 네, 풀어보고 얘기합시다. 자, 그러면 오늘은 방정식 활용까지만 했고요. 이 중에서 한 문제를 더 풀어주려고 했는데 그거는 다음 시간에 뭐 문제 풀어주려고 했냐면 296번 풀어주면서 할 얘기가 있어서, 근데 길어져요. 한 7, 8분 걸리니까 좀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멈출게요. 멈추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